네, 안녕하세요. 네, 테리의 딥러닝 토크 테리입니다. 네, 미팅을 마치고 딴짓을 하고 싶은 오늘 또 하나를 찍어봅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 여러 가지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무엇을 쓸 것인가. 많은 분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뭐 공부를 할 때, 뭐부터 고민하냐면 일단 교재를 어떻게 할까, 뭐 테크트리부터 막 짜잖아요. 공부는 안 하면서 맨날 막 이거 파고다 학원보다는 이거 해커스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원래 고민만 하다가 공부 안 하는 게 저고 또 여러분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라이브러리 이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놓고서도 텐서플로우를 쓸까 톨치를 쓸까 이렇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뭐 올해 뭐 많이 안 쓰긴 했지만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딥러닝을 적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둘 중에서 어떤 걸 쓸 것이냐. 옛날에는 뭐 더 많은 옵션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카페도 있었고 또 뭐죠? 텐서플로우 이전에 그 피아노도 있었고 뭐 또 CNTK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이 두 가지로 좁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시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참고로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키우고 있는 거고요. 파이톨치, 톨치에서 뻗어나온 파이톨치는 페이스북에서 밀고 있는 겁니다. 어, 이걸 하게 된 계기는요. 최근에 제가 요즘에 파이톨치를 시작했거든요. 텐서플로우, 뭐 케라스 이런 거 쓰다가 뭐 깊게는 안 썼어요. 근데 파이톨치를 시작을 했는데 파이톨치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요즘에 연구들도 파이톨치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의 트윗이 뭐 요 트윗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명한 연구자 중 한 명인데 뭐 슈퍼 유명하진 않고 그냥 유명한 연구자인데 It's becoming clear that people use TensorFlow for fun, for work. 영어 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유학파인데 너 너무 영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 It's becoming clear that people use TensorFlow for fun and PyTorch for fun. For work. 여러분, 영어는 외국 나온다고 되지 않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파이토치가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요. 근데 뭐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파이토치가 굉장히 프로덕티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바로 요 미디엄에 올라온 요 블로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개가 뭐 어떻게 다른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텐서플로우는 스태틱이고 파이톨치는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태틱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먼저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먼저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그려놔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x 더하기 y면 x 노드 y 노드 플러스 올라가서 뭐가 있고 이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요. 딥러닝 구조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딱 픽스한 다음에 런타임 딱 세션 딱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이 여기서 피드가 돼서 포워드, 백워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런타임 때 막 이렇게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개입을 하거나 혹은 뭐 중간에 막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딱 모델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돌리기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파이톨치는 텐서플로우보다 이제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니까 뭘 하냐면은 텐서플로우의 부족한 단점들을 하나씩 채우려고 하겠죠. 그 단점이 바로 스태틱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세션이라는 게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고 바로 런 하실 수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짜실 수가 있어요. 이래서 장점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RNN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다양한 길이의 인풋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론상으로는 RNN이 길이에 상관없이 그냥 인풋들의 시퀀스를 그냥 하나하나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문장이 뭐 4단어로 돼 있든 10단어로 돼 있든 어차피 시퀀스로 받는 거라서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practically 여러분들이 implementation 하시려면은
픽스드 랭스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배치를 해가지고 텐서플로우에 확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텐서플로우가 스태틱 구조라서 그래요. 그래프가 딱 인풋끼리 이거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더 이상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파이톨치는 이게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폴드라는 또 익스텐션이 나와가지고 가능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이. 또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이라서 주는 장점은 뭐냐면 이제 런타임에 아까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코딩하시던 방식으로 디버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반면에 텐서플로우는 중간에 개입을 해서 디버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여기도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TF 디버거라고 익스텐션 아니고 이렇게 어떤 분이 개발하신 따로 툴, 스페셜 툴. 반면 텐서플로우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텐서보드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텐서보드 들어보셨겠지만 텐서플로우 실행 딱 하고 나중에 세션 딱 불러가지고 그 창 하나 오픈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러닝 됐는지, 뭐 로스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이그샘플도 어떻게 어떤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파이톨치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팀이 사용한다는 비즈돔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건 사용하지 않아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텐서플로우의 장점은 사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 리서치라고 찾으면은 무조건 텐서플로우 코드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오리지널 웍이 파이톨치로 돼 있어도 그거를 또 텐서플로우를 해석해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는 여러분의 질문과 답을 찾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그샘플 찾기도 쉽다는 거죠. 반면에 파이톨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굉장히 많은 수의 연구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다 있어요. 뭐 레스넷이니 뭐 인셉션이니 뭐 뉴럴 아티스틱 스타일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톨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텐서플로우는 이미 성숙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보시면 굉장히 이게 거의 뭐 C 이런 것 보듯이 API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로우 레벨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다 점점 라이브러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파이톨치는 좀 더 가볍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더 그냥 온전히 딥러닝 자체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행시키느냐에 관계되어 있는 것만 좀 더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뭐 모바일에 임베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트레이닝을 할 때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디스트리뷰티드 돼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텐서플로우가 좀 유용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데스크탑 하나에서 돌리겠다. 그러면은 파이톨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벨 래퍼가 되게 많이 있죠. 뭐 텐서 슬림도 있고 무슨 뭐 텐서플로우 슬림도 있고 뭐 케라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텐서플로우에서도 상당히 커버는 돼요. 그런 하이 레벨 언어 같은 것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사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케라스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 카퍼시가 얘기한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0%의 적용 연구는 케라스로도 다 가능해요. 이제 케라스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명령어 하나로 뭐 무슨 레이어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아주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초보자만 쓸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연구자들도 많이 쓴다고요. 거의 90%가 이거면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케라스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케라스가 저는 초보자분들이 시작하는 데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케라스는 참고로 텐서플로우 위에 쌓여져 있는 하이 레벨 래퍼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로 산업용으로 쓰고 싶다 아니면 자기는 좀 하나하나까지 다 건드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텐서플로우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산업용 같은 경우,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가 개발자들을 위해서 각종 뭐 저도 개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API들을 많이 제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그런 쪽에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파이톨치는 제 생각엔 두 개의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유도도 주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특히나 런타임에 마치 막 주피터 노트북으로 막 하나씩 실행하듯이 막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게 훨씬 더 배우는데 재밌고 좀 더 직관적이고 좋지 않나. 그러면서도 높은 수준의 연구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양쪽에서 하는 거 둘 다 돼요. 텐서플로우도 파이톨치가 제공하는 거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파이톨치를 앞으로 쓰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